9시 후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간의 이런 온도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래소 상황이 더 좋고요. 0.7% 오르고 코스닥은 0.7% 하락입니다. 그래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절대 전략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과속 방지턱이 있다고 후진하진 않는다입니다. 속도 조절은 있을 뿐 시장이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제가 출연하는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저희 이제 투자 성향을 아실 겁니다. 저는 좀 굉장히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시장이 아주 크게 꺾일 추세가 꺾일 것 같지 않다면 그냥 들고 가자라는 좀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 시각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기 때문에 타이 실현이 나올 만한 구간은 맞습니다. 나올 만한 구간은 맞고 특히 이제 이틀 동안 좀 나름 이제 큰 폭의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 정도 조정 나오면 이틀 동안 거의 한 5% 가까운 조정이 나왔다면 엄청난 조정인 거죠. 지수가 5%까지 떨어졌다면 엄청난 조정인 거지만 이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그 5%도 그렇게 큰 조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루에 1, 2%씩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서 5% 조정은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세가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시장의 지금 현재 추세의 중심은 결국은 경기와 유동성인데 이 두 개 중에 뭐라도 하나라도 좀 이제 노이즈가 생기면 좀 조심은 해야 된다. 만약에 두 개 모두 다 노이즈가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추세가 꺾일 거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이제 이 매도 쪽에 포지션을 좀 두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양쪽 모두 아직까지 노이즈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을 좀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한 3일 만에 좀 잠재워졌어요. 몇몇 한 3분 정도의 연준 이 총재 지역이었는 총재가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 그리고는 거의 득달같이 연준 내에서 이들을 제외하며 거의 한 7분이나 되는 분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식으로 뒤에 나와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잠재웠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파월 의장이 아직은 테이퍼링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종지부가 좀 찍히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잠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이제 중심축은 노이즈가 생길 뻔했던 부분이 다시 정상화가 됐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런 단기적인 노이즈에 인해 가지고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빌미는 마련된 거죠. 빌미는 마련됐지만 이야기 계속 강조드리지만 추세가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는 조금 더 살아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 좀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기업 이제 실적에 이제 이 기여도가 높은 반도체 업황이 좋잖아요. 계속 좋기 때문에 여전히 지수에 대한 분위기는 좀 저는 긍정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의 시장의 수급의 키는 또 개인이거든요. 근데 이 개인 투자자들의 우리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올해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해 같은 아주 공격적인 그러니까 덩어리로 팍팍팍 들어오는 물량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하지만 꾸준하게 들어오긴 확실하게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주식이라는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인식하는 성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특히 일반 개인들보다는 조금 자산가들이 생각하는 주식이라는 투자 자산의 매력도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제 개인들의 자금은 계속 꾸준히 유입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고객 예탁금이 한 70조 정도 되는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평균적으로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한 100조 이상까지도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변액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퇴직연금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도 또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또 개인들 자금도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추세적인 경기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유동성과 관련된 노이즈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여전히 우상향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많이 빨리 갔기 때문에 속도를 좀 조절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흘러내리고 추세가 꺾여서 뒤로 물러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혹시라도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매수의 기회로 계속 삼으시고요. 만약에 내가 현금이 없다 그러면 굳이 이 조정을 예를 들어 현금 확보를 해가지고 더 그냥 떨어질 걸 감안해서 리스크를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좀 과감하게 실는 요 포인트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성 쪽에서 테이퍼링 이슈는 일단락되는 듯 보이는데 국내 쪽으로 좀 넘어와 보면은 지금 뭐 이런 증시 대기 자금도 70조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공매도가 다시금 재개되면 어떡할까? 그리고 대출 규제는 여전한 상황인데 뭐 이런 부분들이 개인 수급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네. 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3월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시죠. 물론 이제 공매도가 시장의 상승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재료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시장의 추세를 꺾지는 않습니다. 뭐 사실 공매도라는 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대세 상승장, 우리가 생각하는 대세 상승장 때, 그러니까 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나왔던 대세 상승,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왔던 대세 상승,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짧은 뭐 반도체 미니 랠리라고 볼 수 있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왔던 대세 상승장을 보면 이때도 다 공매도는 다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공매도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공매도가 나오면 삼성전자, 현대차 다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매도를 치는 것도 사실상 기세가 있는 종목을 칠 수는 없거든요. 상승장에서는 공매도는 힘을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배기 자금이 많으면 공매도라는 게 이론상 그러니까 뭐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상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수익은 100%로 한정적이지만 손실은 무한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에서 분명히 속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재료는 맞습니다. 그래서 3월달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3월달은 공매도 재개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FOMC 회의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됐는데 3월달에 만약에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만약에 YCC를 하면 그거 다 의미 없어요. 그건 다시 더 올라가는 거니까 공매도는 너무 지나치게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공매도는 이때까지 계속 있어 왔었던 거고요. 공매도는 추세에는 문제를 만들진 않는다. 다만 단기적으로 시장의 상승 속도를 꺾을 수는 있다. 하지만 기세가 살아있는 애들을 공매도를 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좀 부진한 쪽에서는 조금 공매도가 나와서 차익 실현 매물을 끌고 내려갈 수는 있지만 시장의 추세를 바꿀 만한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를 공매도로 의해서 바뀌지는 않다라는 거. 다만 바이오주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제가 만약에 공매도 세력이라면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가장 먼저 매도를 할 건 바이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가는 걸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거든요. 괜히 거기 가서 피 볼 일은 없어요. 싸울 일도 없고요. 하지만 지금 바이오는 심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조금만 들어가도 하락은 더 강하게 이끌어낼 수 있죠. 그래서 바이오는 지금 구간은 확실하게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주도군으로 형성되고 있는 IT 성장주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를 겁내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떨어지면 저는 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하고 유동성 이 얘기만 해도 시간이 또 금세 갑니다. 그러면 그 밖에 체크 포인트들 하고요. 좀 더 시장 투자 팁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뭐 궁금하시고 있는 이제 뭐 삼성전자 쪽이겠죠.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뭐 근데 이제 항상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뭐 단기 이슈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제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다만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번은 좀 다른 건 맞습니다. 이전의 사이클과 지금은 좀 다른 게 대규모로 삼성전자가 뭔가 투자를 집행해야 되는 구간에서 아무래도 오너가 이제 빠졌다라는 건 분명히 오너 리스크가 이전보다는 강할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상승 속도가 둔화되는 건 확실하다. 여기서 뭐 삼성전자가 추세적인 하락을 하지는 않겠지만 확실하게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시점에 오너가 부재되는 거는 삼성전자의 분명히 주가에 좋은 영향은 아닙니다. 분명히 빠질 만한 이유는 맞고요. 확실하게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진입하시는 분은 단기 수익을 기대하고 접근하시기보다는 뭐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뭐 성탄절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사면 될 것 같으니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뭐 다시 이제 나왔을 때를 또 기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포인트에서 지금 저는 삼성전자를 좀 진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추세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확실하게 상승 속도는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시간은 내일 새벽인데 옐런 재무장관 후보가 청문회를 합니다. 이 청문회 내용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어떻게 다음 이제 이 재정 정책과 관련된 이제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식의 이제 재무부의 차기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이 재정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청문회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취임식인데 취임식이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이 불확실성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완전히 소멸되는 거니까 이것도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